자, 수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등차 수열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등비 수열. 그러니 그것의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하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 이야기 꾸러미, 등비 수열의 중항, 이야기 꾸러미, 등비 수열의 합, 그리고 등비 수열의 활용,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공식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를 풀러 들어가서 이제 그 문제 내에서의 유의사항들, 등차 수열과 대부분이 똑같은데, 이제 등차 수열과 결정적으로 다른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 봤을 때, 등차 수열을 우리가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등차 수열이란 n에 대한 1차식이다. n에 대한 1차식이다. n에 대한 1차식이 등장하면 너희는 그것을 등차 수열로 인지한다. 그리고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은 n 앞에 계수. 이 n 앞에 야, 이 새끼야. 왜 집중 안 해? 넌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수업 제대로 안 들었잖아. 등차. n 앞에 계수가 공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비슷하게 등비수열을 우리가 뭐를 등비수열로 인지하느냐는 거야. 당연히 첫째 항의 R의 n-1승 이거 등비수열의 일반항 맞지. 그런데 꼭 이 꼬라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꼬라지가 아닐 수도 있을 때 이 아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상수의 1차의 지수가 올라간 단항식, 1차의 지수를 갖는 단항식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야. 예, 이게 이 내용이야. 지금 무엇을 등비수열로 볼 것인가.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뭐예요? 공비가 뭐예요? 이렇게 할 때 첫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는 게 무조건 첫째 항이고, 예, 공비를 n 앞에 있는 계수까지, 여기까지를 공비로 인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너희가 뭐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고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 첫째 항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4분의 3 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공비가 얼마냐 라고 하면 4의 제곱분의 1까지, 4의 제곱분의 1까지. 그래서 16분의 1이 공비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랐을 것으로 인식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풀어내는 법 알지? 알아. 첫째 항 A 공비 R이면 다 처리돼요. 그래서 A, AR, AR 3승, AR 3승, AR 4승, AR 5승 이래가지고 묶고 뭐 나누고 씩 하면 A 구하고 R 구하고 다 되는데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자, 더하는 개수와 방식이 똑같으면 그 합들도 다 등차 수열이 됐었어. 등차 수열을 더하는 개수를 일정하게 만들면 등차 수열이 됐었어. 그럼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라서 더하는 개수가 일정하고 더하는 방식이 일정하면, 여기서 더하는 방식이라는 건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인접한 세 항을 더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이 덩어리 합 자체가 등비 수열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공비가 얼마냐. 이 세 항을 하나의 수열로 보고 이 세 항을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공비가 얼마냐의 측면은 바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로 넘어가는 항의 공비의 개수가 전체의 공비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A1에서 A4로 넘어가도 R을 3번 곱해야 되는 거고, A2에서 A5로 넘어가도 R을 3번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위로 넘어갈 때 곱하기 R 세제곱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하면 당장에 뭘 할 수 있냐. 보자마자 1하고 4항이네 라고 하면서 R 3승은 6 나누기 8 아니지, 6으로 48을 나누기, 그래서 6, 8에 48, 그래서 R은 2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 항을 더했지만 위에 있는 세 녀석들이랑은 달라요. 더하는 방식이 달랐지. 2, 4, 6이니까 하나씩 건너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A1 첫째 항에 R 더하기 R 3승 더하기 R 5승 이렇게 되어줘야 하는 거고, 여기에서 2를 집어넣어서 첫째 항이 7분의 6 이란 걸 알아낸 다음에 7분의 6에다가 2 더하기 8 더하기 32를 해줘 계산을 하는 거다. 알겠어요? 안 그러면 자질구레하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잡다한 계산이 오래 걸린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너희가 또 복습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방금 전에 니네가 푼 방식으로 그대로 풀게 돼 있어요.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다시 먹이다 라는 뜻인데, 꼭 습득한 지식은 오 신기해. 우와 저 새끼 저렇게 푸네. 하고 끝내면 안 된다. 결국 지 기능은 자기가 처음에 인식했던 그 이미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복습을 해서 바꿔놔야 돼. 이걸 내 걸로, 내 지식으로. 여기 마찬가지예요. 3항하고 5항은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3항에서 5항으로 넘어갈 때 R 제곱을 곱하는 관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3에서 9로 넘어갔으면 이거 R 제곱이 3이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데, 이게 얼핏 잘못하면 R 제곱이 3이니까 R은 루트 3이겠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길어지는 거야 풀이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얘가 질문한 내용이 AN의 제곱이라는 건데, 이거 보세요. A1 곱하기 R의 n-1승이 하나의 등비수열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자. 그러면 걔를 내가 제곱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제곱을 하면 A1의 제곱에 R의 n-1승의 제곱인데, 이놈의 제곱이라는 것이, 지수승이라는 게 지수법칙에 의해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1 제곱에 R 제곱 괄호 열고 n-1승이 돼요. 이건 지금 해보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원래 알고 있으라는 거지. 이렇게 원래 알고 있으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등비수열이 있으면 그 등비수열을 제곱해도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항이 뭐야? 얘 첫째 항의 제곱. 공비가 얼마야? 얘 공비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필요한 게 R 제곱인 거야. R 제곱인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A3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A3는 A1 곱하기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 A1이 1이라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자, 두 개 구해놨지? AN 제곱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첫째 항 제곱, 공비 제곱에 n-1승. 이게 1000보다 크려면 얼마여야 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자, 이제 잔소리는 마치고 잔소리. 이거 등비 중앙으로 풀었나? 등비 중앙 썼는데 중간에 뭐 잘못해서 풀렸어요. 그러니까 발상 뭐 계산 틀리는 거는 그렇다 치고 발상이 어때야 하냐면 우리가 등차 중항을 어떨 때 썼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양끝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양 끝의 숫자를 가운데 있는 그것의 가운데 있는 수의 합으로 대체해서 쓰겠다라는 마인드. 그래서 여러 개가 더해져 있어도 가운데 녀석을 그 항수만큼 더하겠다라는 개념이었다면 등비 중항의 발상은 양 끝의 녀석을 곱하면 가운데 중항을 2번 곱하는 것과 같게 하겠다는 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얘네 둘을 곱할 걸 얘를 2번 곱하는 걸로 하겠다. 그럼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 등비수열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걔네들이 곱해지고자 할 때 이 가운데 녀석을 항수만큼 곱하면 된다라는 발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지막 질문을 보면
마지막 질문을 보면 로그 2가 밑이 통일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는 로그 밑에 로그들을 더해놨어.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x1 곱하기 x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x9까지 이 진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게 등비수열 9개를 곱한 거라는 거지. 등비수열 9개. 그럼 중항이 얼마야? 중항이 몇 번째 항이야? 5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x 5번째 항을 9번 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9는 앞으로 떨어질 테니까 9 로그 2의 x5라고 하면 결국 나는 지금 x5 구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x5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럼 또 얘네들 뭐 공비가 몇 개고 얼마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1항부터 9항까지의 중항이 x5라면 그 앞과 뒤에도 중항은 x5인 거야. 다시 말해 64와 2를 곱해. 얼마야? 64와 2를 곱하면 128이지. 2에 몇 승이야? 128이. 2의 7승. 2의 7승의 루트 씌운 값이 중항이라는 거예요. 2의 2분의 7승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9의 로그 2의 2의 2분의 7승 이렇게 되는 거고 9 곱하기 2분의 7, 9, 7에 63. 이게 자기가 사고나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산 양과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지금부터는 더더욱 그럴 거야.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뻔하잖아. 달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 빠르고 누군가 느리잖아. 생각도 똑같다고. 그걸 기를 생각을 안 해. 등비 중앙 쓰면 되는 거고. 이것도 등비 중앙 얘기고. 질문 있냐? 1번부터 6번까지? 없어요? 좋아요. 자, 계속 등비 중앙 이야기죠. 등차 수열 때는 여기를 주로 봤다면 등비 수열 때는 여기를 주로 보는 거겠지? 세 등비 수열이 근일 경우에 등비 중항 때문에 여기가 가운데 항 3번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중항이 6이라는 말. 216이 6의 3승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6의 3승 6.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바로 근으로 성립해야 되니까 P값이 구해지거나 또는 요 156을 활용할 생각으로 R분의 6, 6R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두고 둘 곱한 합이 156이다로 R을 구해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의 포석이냐면 너희들 미적에 갔을 때 이제 요거를 무한히 해가지고 요 줄들을 다 더하려고 들어요. 그럼 이제 그게 무한급수가 되는데 그런 무한급수의 합이 수렴하게 되고 그거에 이제 전초전이야. 여기가 잘 돼 있어야 그 부분. 이게 수능 출제 확률 100%의 문제거든.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도형의 극한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를 해두는 거지. 이건 이제 합을 물어볼 수 없으니까 길이가 2분의 1의 10승인 선분이 몇 번째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물론 수열의 일반항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령을 잘 봐요. 약간의 마음의 여유만 가지면 돼.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0이야. 그리고 내가 이 y는 x를 이제 지금 시점을 대비해서 1학년 때부터 너희한테 45도 직선, 45도 직선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45도 직선. 여기가 45도란 얘기거든. 그러면은 45도 직각이니까 1대1대 루트이고 여기가 길이가 1이 되면 이제 초항이 루트 2분의 1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루트 2분의 1로 시작을 하는 거고 이걸 또 멍청하게 2분의 루트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등비수열들은 유리화보다 그 자체를 끌고 다니는 게 더 수월한 경우가 많아.
그럼 이제 이게 루트 2분의 1,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것의 루트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예, 그리고 몇 번 따라가 보는 거야. 얘는 그럼 2루트 2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인데 그러면은 이게 두 칸씩 건너뛰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추적을 할 때 어떻게 추적을 하냐면 P2, P3만 먼저 해보는 거지. 그게 2분의 1의 1승이야. P4, P5가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이에요. 사실 이걸로 근거는 충분해요. 근거는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2분의 1에 10승까지 갔다는 건 얘가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두 개씩 2의 배수로 몇 번 건너뛰었다는 소리야? 예, 9번 건너뛰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2의 배수 중 10번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라고 쓰면 돼? P20, P21 이렇게 수열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 항에 매달리지 않아도 돼. 응? 할 말 없다 이건. 해설제 읽으면 자기가 못 풀었다. 그럼 얼마나 바보 같았었는지만 깨달으면 돼요. 7.5 버렸다. 4분의 3 버린 거야. 그럼 4분의 1이 남았겠지. 5리터 버렸다. 그럼 2분의 1 버린 거야. 그럼 2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몇 번씩 하면 똑같아져요. 이런 말인데 얘 두 번 버릴 때 한 번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말로 하면 되게 간단한 거야 이거. 말로 하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를 우리말인데 맨날 영어는 이거보다 훨씬 긴 거 독해하면서 우리말을 독해 못하면 안 되지. 할 말 없어. 이건 자기가 독해하려고 애쓰세요. 등비수열의 합. 이것도 별로 할 말 없다. 이거 질문. 13번. 요 페이지에서 물어봤죠. 자, 이거 질문. 그래, 내가 그렇지 뭐. 그냥 주관식으로 쓰라 그랬고 답지 보니까 해설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오타가 난 것 같아요.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옛날 무교재 개념 수업 영상 찾아보면 내가 중간에 짬내가지고 요 같은 숫자 반복되는 항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집에서 막 1 빼고. 그렇지. 그게 10의 n승에서 1을 빼면 99999가 9가 n개 나열되게 되는데 그걸 9로 나누면 11111이 되고 그 111에다가 내가 원하는 자연수를 곱해주면 이제 원하는 수가 나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을 곱해주면 이제 333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것이 일반항일 때 이걸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하여라. 즉 S10을 구하여라의 문제니까 얘를 10번 더해라 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해서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비수열 아니에요. 왜냐면 등비수열은 단항식이라고 그래서 단항식. 이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3분의 1의 10의 n승과 빼기 3분의 1. 이거 항이 두 개잖아. 등비수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직 안 배웠지만 시그마를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은 요 다음 단원이란 얘기지. 시그마를 걸어 주어서 3분의 1 곱하기 10의 n승 부분과 빼기 n equal 1부터 10까지의 3분의 1을 따로 걸어 주어야 하는 문제다. 여기는 등비수열이 맞지, 이건 등비수열이 맞으니까 3분의 1 한 10-1의 첫째 항 10의 10승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이 한 덩어리의 답이고, 그리고 얘는 3분의 1이 10개 있는 상태. 3분의 1이랑 상수항만 10개 있는 상태.
예, 이렇게 해서 둘을 정리해주면 요 4번으로 나오게 된다. 알겠나?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 할 때,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자세 똑바로. 어우, 그것도 자존심이야? 허리 앞으로 빼는 건? 일을 어렵게 가지 말고, 어렵게 간다는 건 뭐냐면 A3와 A7에서 첫째 항 A와 공비 R을 구한 다음 그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곱을 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합공식에 집어넣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개념을 기억하란 말이야. 등비수열은 자체로 제곱을 하든 자체로 세제곱을 하든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00%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이 등비수열을 지금 더하라는 건데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따로 꺼내면 돼. 공식 안에 넣으면 되니까. 자, 첫째 항이 뭐냐? 첫째 항은 얘의 제곱이에요. 첫째 항의 제곱이 첫째 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R 제곱들을 했으니 R 제곱이 공비예요. 그리고 항수가 몇 개냐? 10개예요. 필요한 숫자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로부터 너희들은 필요한 숫자만 끄잡아내면 되는 거잖아. 3항에서 7항으로 가면 R이 몇 배 된 거야? 4배. R이 4배. 6, 4? 24. 이렇게. 그럼 R 제곱이 얼마야? 2요. 더 내려갈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내가 필요한 다야. 네? 그러니까 얘는 바로 2-1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3항이니까 A1 곱하기 R 제곱이 6이다니까 그 R 제곱이 2라고 하면 첫째 항은 3이에요. 그러면 제 첫째 항은 얼마야? 9예요. 이렇게. 9. 항수 10개. 공식 안에 다 넣을 준비가 돼 있잖아. 어떤 식으로 저 아이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한다고 했다. 얘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맥락에서 들어가 보면 얘가 K개 이렇게 더해져 있는데 그 개수를 맞췄잖아. 그리고 한 칸씩 건너뛰며 더하는 것도 패턴이 똑같잖아. 그러면 얘와 얘도 등비수열 맞다. 등비수열 맞다. K개씩 더해져 있고 그리고 더하는 방식이 같았어요.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일 때 얘도 등비수열, 요 두 덩어리도 등비수열이 맞는 거야. 한마디로 8과 170은 등비수열이 맞아요. 그럼 공비가 얼마짜리 등비수열이냐 라고 했을 때 A1에서 A2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게 딱 공비 R짜리라는 거야. 그럼 R은 2인 거지. 아시겠어요? R은 2인 거죠. 게다가 첫째 항 1이라고 그랬잖아. 첫째 항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보면 첫째 항이 1이고 1, 3, 5, 7이니까 이제 공비가 얼마짜리가 됐겠어? R 제곱짜리가 됐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4짜리가 된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4의 K-1승까지 이거는 공비 4짜리 등비수열이 K에 더해진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4-1분의 첫째 항 4의 K승 마이너스 1. 이게 85다로 식을 세우면 K값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좀 가자고. 응? 얘 어땠어, 얘? 얘 어땠어? 여차저차 하여 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푼 사람도 있겠지.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아까 했던 얘기인데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AN 분의 1은 어떨 것 같아요? AN 분의 1 역수, 그 등비수열의 역수. 이거 뒤집으면 A1 분의 1에 R 분의 1의 n-1승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등비수열은 그 항들 하나하나를 뒤집어도 다시 다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첫째 항이 얼마짜리? 첫째 항 분의 1로. 공비 얼마짜리? 공비 분의 1로. 일단 1차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두 번째, 이거 등차수열 때 해봤던 거잖아요. A3, 아니 S3, S6 등비수열은 더하는 개수와 방식을 일치시켜서 덩어리를 만들면 그 자체로도 등비수열이 된다 했다. 그 자체로도 등비수열이 된다 했다. 따라서 마지막 질문이 12, 역시나 3의 배수인 걸 보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할 생각인 거야. 여기가 A1 분의 1, A2 분의 1, A3 분의 1 이거 다 쓰기 귀찮은데 그냥 3개 이렇게 묶었다고 할게. 응? AN의 나열의 역수들을 3개 묶었으면 요게 S3잖아. S3. 얘가 27분의 1인 거잖아. 그리고 S6는 여기서 이 6개잖아. 이게 3이래. 이걸 27분의로 만들어봐. 3은 27분의 얼마? 27분의 81. 27분의 81. 그러면 27분의 1 더하기 27분의 얼마가 27분의 81이니? 27분의 80이지. 그러면 여기서 요 3개 합에서 요 3개 합으로 넘어올 때 얼마 곱했어? 80을 곱했어. 이거 공비가 80짜리 등비수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27분의 80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3개는 27분의 80의 3승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쓸 필요도 없었어. 여기가 A12분의 1이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S12라 함은 바로 첫째 항이 27분의 1, 공비 80, 그리고 항수는 4개. 이것만 있으면 되지. 80 마이너스 1분의 27분의 1 첫째 항 80에 몇 승? 4승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야. 내가 머리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80에 4승 해라 또. 어이? 80에 4승을 또 해. 진짜? 아이씨. X-1에 X 4승분의 1 있으면 계산하냐? 합차공식 2번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위가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1인데 X 제곱 마이너스 1이 또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 하면 요렇게 지워지겠지. 야, 뭘 알려주면 고 계산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이디어를 기억하라고. 도원아,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 와, 미치겠다. 80 플러스 1, 80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그나마 또 81이라 이렇게 지워지고 3이 돼. 너희의 계산은 여기서부터야. 6401 곱하기 3.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오히려 해설지가 잘못됐던데.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설지가 병신같이 풀고 있던데. 해설지가 보면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할 때, 이 말로 연마다 감소하는 공비를 R로 잡았더라고. 왜? 왜 그렇게 잡어? 98년에 2008년에 2017년 이렇게 하면 여기 원래 이제 한 칸 더 하면 18년이긴 한데 18년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안에 항수가 10개 있지 않아? 그걸 다 합쳐서 1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요만큼을 합쳐서 10만 명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쳐서 50만 명의 전입자가 들어왔다고 했잖아. 여기가 10만이구나. 10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합쳐서 50만이면 여기 얼마야? 40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것도 정확하게 얘의 공비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이 지금 한 항의 10개 항의 합의 공비가 4분의 1이면 여기 있는 한 항의 공비가 10년 차마다 4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여기 98년에 전입자 수가 A가 있을 때 여기 2018년에 전입자 수는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 4분의 1, 4분의 1, 두 번 줄여 16분의 1 A겠지. 10년마다 4분의 1. 이걸 왜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합으로 계산하고 있어? 아니야. 개수가 일정하고 더하는 패턴이 같으면 그 합도 등비수열이라고. 여기가 4분의 1 A일 거고. 오케이? 이건 이제 개념 강의를 좀 보고 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 많이 나겠죠.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좀 전에 내가 얘기한 이거 많이 써요. 공비 마이너스 1에 첫째 항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1 또는 이 1 마이너스를 서로 바꾼 관계로 이렇게 많이 써요. 쓰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나에게 합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의 인지는 다르다고 그랬지. R이 상수고, 그래서 상수에서 1 빼도 상수고, 그 R-1로 A를 나눠도 상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의 꼬라지는 요게 연산되고 난 결과물의 한 숫자. 결과물의 한 숫자를 A라고 하면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의 꼴을 가지고 있다. 또는 최종적으로 A의 R의 N승 마이너스 A의 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인지한다면 N거듭 제곱 아래에 있는 애가 공비라는 걸 알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역시나 첫째 항까지의 합이 곧 첫째 항이다 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비를 알고 일반항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합이네 아니네도 따질 수 있고, 반드시 R의 N승을 독립시킨 다음 앞뒤 숫자의 합이 0이 되는가를 보라고 했어요. 요걸 이론적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애를 봤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오씨. 이런 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면 SN은 여기 아무 말도 안 했죠. 지가 등비수열인지 뭔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10의 n 플러스 2승 빼기 100이고 100 자체가 10의 제곱임을 안다면 10의 제곱에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 n승을 독립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등비수열의 합골이라는 거예요. 이게 100 곱하기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 100이 알고 보면 공비 빼기 1분의 A 첫째 항,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의 연산된 결과물이라는 거지. 이 수열의 공비는 10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째 항은 뭐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야. 그러니까 900이겠지. 900. 그리고 n거듭 제곱 아래에 있는 애가 공비라고 그랬으니까 공비가 10인 거예요. 10의 n-1승 이렇게. 근데 얘는 q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썼으니까 여기 있는 100을 이쪽으로 보냈구나 라는 판단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돼서 얘가 p, 얘가 q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는 이런 애는 이제 암산.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k. 예, 여기서 어설프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k를 마이너스 2라고 하겠지. 그럼 안 되고 어떤 숫자에 n승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3의 n승을 독립시키려면 3의 1승은 2와 곱해져서 여기가 6 곱하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6 곱하기 3의 n승,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는 거죠. 됐어? 그래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자꾸 짓냐. 원리합계 너무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 다들 개념 영상 보시고 따로 공부하시고, 사실은 교과과정에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적금 하나만 기억을 해두라고 했다. 적금 하나만. 연 이율이 4%이고 하면 이게 R이 0.04. 여기서 R은 이자율 얘기예요. 공비가 아니고. 아싸리 연이율 4% 하면 그냥 1.04로 기억을 해두는 것도 괜찮아. 공비가 1.04. 여기서 1은 원금이 보전되는 거. 원금이 보전되는 그 1이에요. 그리고 공사만큼 더 늘어난다 이런 뜻이고. 매년 초에 1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할 때 5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돈 넣고 이때 돈 찾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때 돈 찾겠다 이런 뜻이고, 기본적으로 돈을 몇 번 넣었어? 5번 넣었잖아. 그러니까 5개가 더해져야지. 그렇지 않아? 내가 5번을 돈을 냈는데 나한테 한 번만 돌려주면 어떡해? 한 번 낸 것만 돌려주면 어떡해? 5번의 돈이 합쳐지는데 나는 매년 100만 원씩 내지만 이 100만 원이 사실은 100만 원이 아니고 빨리 낸 순서대로 불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불어난다. 알겠어? 니들 친구 중에 이 복리나 원리합계 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부터 슬슬 돈을 빌리기 시작할 거예요. 돈을 빌리면서 이제 꼭 1학년 초 2학년 때 돈을 빌리고, 나 용돈이 조그면서 그런데 한 달에 5,000원씩만 갚을게 이러면서 10만 원 빌리고 5,000원씩 이렇게 갚잖아. 20번 갚으면 될 것 같지? 손해 보는 거로 이거. 이 얘기라고. 김도원 저거 스티키한테 돈 절대 안 빌려준다. 야 아직 나한테 10,000원 안 갚았다고. 내가 얘기를 조금 해서 한 달에 200원씩 죽는다. 복리의 무서움. 너희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는 뭐 매년 막 이렇게 돼서 사실은 20년 후에도 만나고 30년 후에 만나는데, 그때 이제 그 말 꺼내잖아. 그러면 더럽다. 내가 얼마 빌렸어? 2만 원? 자, 2만 원 이런다고. 소주병으로 죽방을 한 대 날려주도록 하세요. 20년 후에 2만 원 막 짜증내면서 막 되게 수혜를 베푸는 듯이 이렇게 에라 2만 원 이러는데, 죽방을 그냥 소주병으로 날리고 절교하도록 하세요. 잠깐만 잘 들으라고. 12,000원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주고 얘기하라고. 오늘 훔친 아이팟 팔아서 에어팟 팔아서 갚으면 되겠네, 도원아. 오늘 훔친 거 어제 나 똑같은 얘기 했는데. 주는 거죠. 박제됐어. 점유 이탈물 횡령죄. 요렇게 더하라는 얘기다. 이때 공비가 1.04 되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아는 거.
자, 역시나 C단계 실력 굳히기를 여기까지 간 사람 있냐 근데? 저죠. 짧게 핵심만 얘기합시다. 요거를 따라가 보면 이게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이 정사각형이 작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지지. 잘 읽어보시면 그냥 2등분식 해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2등분식 해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직전 사이즈 분의 1등분을 한다고요. 바로 직전 사이즈 분의 1등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독해력 문제인데 요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읽어보시면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너희가 이거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럼 얘기 다 끝나. a n 플러스 1 그러니까 다음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그 전 사각형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 요거면 얘기가 끝나요. 요거면. 알겠어? 그냥 반반 되는 게 아니야. 그 관계가 아니고 그 전항 번째 분의 1 되는 거니까. 한 변 길이가 다음번 길이가 그 전번 항의 제곱 길이가 된다. 요렇게. 요것만 얻어내시면 첫째 항이 2분의 1인 관계로 두 번째 항은 그것의 제곱인 2분의 1의 제곱인데 세 번째 항은 그것의 그 전항의 제곱인 4승이 되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의 제곱 하면 8, 그 다음은 16이지. 16승이 된다. 요런 얘기로 시작해서 요 A2 대신에 A1의 제곱이라고 쓰면 A1 지워지고 이거 A1 되지. A3 대신에 A2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A2 지워지고 A2 되잖아. 이렇게 더하면 니은까지 맞는 말. 근데 이 마지막이 문제인데 디귿번 이것도 또 해설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얘들아. 자, 여기다 써놓을게. 핵심 내용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걸 얻어내면 다 끝나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이거 로그를 씌운 수열이잖아. 로그를 씌운 수열을 졸졸이 더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로그를 씌운 수열을 졸졸이 더하게 되면 밑이 통일된 로그들이 더하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수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진수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얘네를 등비소열로 진짜로 만들어서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넣는 거야. A2분의 A1 이게 첫째 항 곱하기 A3분의 A2 이게 둘째 항 A4분의 A3 이게 셋째 항 봐. 이게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상대관계 얘기라고. 그래서 10번째 항이라 하면 A11분의 A10인데요. 틀림없이 이렇게 지워지고 끝나겠지? 그러니까 너희의 계산은 합이 아니고 A11과 A1을 나누는 거다. A1은 2분의 1이라고 아까 해놨고 2분의 1 1승. 그리고 제곱 해 나가면 결국 A11승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11번의 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1, 2, 4, 8, 16, 32 이렇게 가는 거니까 11번째가 결국 10승하고 똑같겠지? 그렇지. 2분의 1에 1024승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나눠주면 1023. 이게 1023인데 511이라고 해서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에 21번. 이건 뭐 몇 번을 얘기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양의 약수의 시리즈죠. 양의 약수의 시리즈 중 합
이야기예요. 합 이야기. 이거 언제적부터 얘기했냐면 언제적부터 얘기했지? 다항함수 고등수학상 인수분해 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AB라는 숫자가 있어. AB라는 숫자 알고 보면 2의 10승 곱하기 3의 10승인데 말하자면 소인수 분해되어 있는 상태죠. 소인수 분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숫자 한마디로 6의 10승인데 이 6의 10승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떤 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냐면 여기 하나의 소인수 분해되어 있는 녀석을 1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제곱으로 올리되 마지막으로 지 거듭 제곱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있는 소인수 분해된 녀석을 3의 1승, 3의 제곱, 점점점 해서 3의 10승까지 자기 것까지 나오면 마무리. 이거 전개하면 다 약수들이에요. 한 개도 빠짐없이. 예. 그리고 걔네들이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대상이 양의 약수의 총합이 맞는데요. 전개해서 더하나 그냥 더하나 똑같으니까 여기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는 거지.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보면 공비 2고 첫째 항이 1이고 항수가 11개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계산하는 거예요. 2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은 1, 2의 항수승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옆에 이번에는 공비 3인 첫째 항은 1이고 항수는 11개인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A와 B로 나타내 주세요 그랬으니까 이 녀석은 1분의 2A-1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2분의 3B-1이 되죠. B가 3의 10승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2분의 2A-1, 3B-1 이렇게 되죠. 내가 고등수학 상 때부터 얘기했다고는 했지만 당장에 등비수열 무교재 개념 수업 한 번만 영상 찾아보세요. 거기에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합, 양의 약수의 곱 이 얘기 여러 차례 합니다.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한번 나열은 해줄게요. 우리가 합도 하나의 수열이라는 생각이 참 어렵죠, 이게.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이 수열이기 때문에 어떤 수열의 합도 엄연한 수열이 됩니다. n에 의해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규칙을 말 안 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홀수번째항이라는 뜻인데 13579의 항번째가 공비 2짜리 등비수열이라 해서 그 수열 AN 전체가 등비수열이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격차 수열로 13579만 공비 2짜리 등비수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2n-1을 하면 아니야. 이건 쓰면 일반항을 쓰면 더 헷갈려 이건. 쓰지 말고 그냥 공비 2짜리 등비수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S2n-1은 첫째 항부터 이렇게 해서 A2n-1번째 항까지의 합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합하면 홀수번째까지 합할 때마다 공비 -2짜리 등비수열이 된대요. 그런 수열이 어디 있어요? 만들면 있겠지 뭐. 그냥 만들었다 쳐. 절대 그거 우리한테 만들으라고 안 시켜. 만들으라고 안 시켜.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질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질문에 집중해서 A 16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 앤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연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죠.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거잖아. 이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이게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면 그 둘을 뺐을 때 an번째 항만 남지 않느냐 이렇게요. 그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가 홀수번째 항까지 합밖에 모르지. 그럼 어떻게든 A16이 들어가려면 S17에서 S15를 빼시면 돼요. 나는 홀수번째 항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첫째 항부터 A17까지 합과 첫째 항부터 A15까지 합을 빼는 거니까 이거 남는 애가 누굴까? A16과 A17이 남지 않을까?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내 타겟이야. 이게 내 타겟이야. 그러면 이걸 구해내는 방법은 너희가 얘만 모르고 얘를 아는 방법이지. 아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근데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봐봐. A2n-1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1이네요. 합이 일반항이 첫째 항이 1이면 합도 첫째 항이 1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 여기다 얼마 넣으면 나오니? 여기다가 8 넣으면 나오죠. 8. 그러니까 첫째 항이 1, 공비가 마이너스 2인데 8승이죠. 8. n에다가 8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아닌가? 맞죠? 그리고 S15는 첫째 항은 1,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애가 N15가 되려면 여기다 얼마 넣으면 되나? 7이 14. 아니구나. 아이고, 쏘리. 아닌데. A1 아니지. 첫째 항이 1이니까 n-1승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는 (7승) 이상하다. 나 아까 쏘리 8승 맞는데?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왜 8승인지 모르겠네. 9, 17이 되려면 9 넣어야 되는구나. 9보다 하나 작은 거 8승. 그리고 15가 되려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8을 넣어야 되는데 8보다 하나 작은 거 7승 이렇게 되겠네요. 는 A16. 그리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수열의 17번째 항은 1 곱하기 2의 8승이 되죠.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2의 8승, 이게 짝수승이기 때문에 2의 8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워진다. 지워지고 A16번째 항은 이번엔 또 홀수 번째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나겠죠? 이 마이너스가 여기랑 붙어서 플러스가 되면서 2의 7승이 된다. 요런 거예요. 요런 식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다. 두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마칠게요.